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표준정규분포와 T분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수와 통계량. 일반적으로 모수와 통계량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어, 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모집단에 대하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x라고 하였을 경우 그 x의 분포 형태를 특징 지어주는 그러한 상수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값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평균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편차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평균은 위치 모습, 로케이션 파라메터,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스케일 파라메터라고 부르지만은 이외에 외도와 첨도와 같은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모수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그러면서 대표적인 경우인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수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 등이 있다. 표본 집단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모집단의 일부로서 이 모집단의 모수에 대하여 통계적인 추론, 통계적인 추론이 무엇인지는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수를 추정하거나 검정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확률 변수를 일반적으로 통계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추정하거나 가설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량의 분포. 통계량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집단으로부터 구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하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x라고 설정을 하고 그 x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경우 그 x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항을 가정을 할 경우 이러한 가정을 할 경우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이 x의 분포가 굳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경우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보면은 일단 여기서는 모집단에 대하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할 경우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 평균에 대하여 모평균 뮤에 대해서 표본 평균 X바가 대응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모집단의 분산에 대하여 대응이 되는 것이 표본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분산의 값을 일반적으로 이제 모평균의 값도 모르고 모분산의 값도 모르는 상태이지만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무한대보다 작다라고 일반적으로 어, 얘기할 경우 존재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그마 제곱분의 n-1 곱하기 s 제곱의 분포는 다이더가 n-1인 카이 스퀘어 분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이 통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 x의 분포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의 분포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하는 그러한 사실, 이러한 정도만 가볍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인 추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통계적인 추론이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본 집단으로부터 통계량을 구하는데, 이러한 통계량, 표본 집단의 통계량은 모수에 대한 모평균에 대하여서 대응을 하는 것은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추론이란 얘기는 표본 평균 X바를 이용하여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 또는 모평균에 대한 기무가설을 설정하고 그러한 기무가설을 검정하는 가설 검정에 대한 문제, 즉 결론적으로 신뢰 구간과 가설 검정. 물론 이 신뢰 구간은 이제 추정의 하나의 분류에서 추정에는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신뢰 구간만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모수, 구체적으로는 모평균 또는 모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과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하는 것을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준 정규 분포와 T 분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집단, 즉 모 집단으로부터 X의 분포가 평균이 뮤이고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평균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추론을 하고자 할 경우 여기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일 경우 n은 표본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표본을 이미 구해 놓으면 알게 되는 값이 되겠고요. 시그마 제곱은 과거로부터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경우겠고, 또 시그마 제곱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 즉 모분산의 값을 알 경우와 모분산의 시그마 제곱의 값을 모를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러한 모평균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시그마 제곱을 알 경우에는 표본 평균 X바에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인 뮤를 빼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경우 이를 표준화 작업이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확률 변수를 Z라고 할 경우 이 Z의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을 통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그냥 이런 표준화된 변수를 이용을 할 경우 이것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이러한 팩트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그마 제곱의 값을 모를 경우에는 이제 이 분산의 값을 알 경우에는 시그마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지만은 시그마의 값을 모를 경우에는 이 시그마를 추정을 한, 좀 더 정확하게는 시그마 제곱을 추정한 S제곱 표본 분산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시그마의 값 대신 S를 대입을 할 경우 표본 표준 편차 S를 대입을 할 경우 여기서 Z와 T 차이점은 시그마 대신 S가 들어갔다는 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의 분포는 T 분포, T라고 쓰고 자에다가 n-1인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러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을 알 경우와 모를 경우가 있는데, 시그마 제곱을 알 경우에는 표본 평균, 모평균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을 위해서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시그마 제곱을 모를 경우에는 T 분포를
이용을 하면 된다 하는 요 정도의 사실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T 분포와 표준정규 분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분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그마 대신 S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닌 추정된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의 값이 작으면 그만큼 정보는 부정확한 것이고, n이 커질수록, 즉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보는, 즉 S제곱의 값은 시그마 제곱으로 수렴을 하게 되기 때문에 S의 값도 시그마로 수렴을 하고, 따라서 이 자회도가 n-1인 T 분포는 표본의 크기 n이 증가할수록 표본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로 근사적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회도가 1일 경우, 3일 경우, 20일 경우 이렇게 표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표준 정규 분포는 이러한 0을 중심으로 대칭인데, 자회도 즉 자회도는 n-1인데 T 분포의 경우 이 경우 이 자회도는 n-1인데 n이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요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경우는 비록 우리가 시그마 값을 알면 좋지만 시그마 값을 모를지라도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검정을 할 경우 표본의 크기가 n이 크면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이 클 경우에는 이런 시그마를 모르고 있더라도 통계적인 추론, 구체적으로 뮤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면은 모 집단의 모수를 알기 위하여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통계량을 이용을 하여 추론을 하는 과정, 즉 신뢰 구간하고 가설 검정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예로는 모평균 뮤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또 모평균에 대한 귀무가설을 설정을 하고 가설 검정, 즉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을 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와 가설 검정에 대한 문제를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모평균 뮤를 모를 경우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모 집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 X에 대한 평균인 뮤를 모를 경우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을 이용을 하여 모평균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에 대한 문제를 하면은, 이 알파는 여기서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95%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95%는 알파가 0.05인 경우, 즉 알파 값이 유의 수준 값이 0.05이고 신뢰 수준 값은 0.95%가 됩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알파는 신뢰 수준이라고 부르고, 알파는 1-알파,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또는 1-알파를 신뢰 수준이라고 부르고, 알파 또는 알파 퍼센트를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5%라는 말은 신뢰 수준 95%라는 말과 혼용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뮤에 대한 일반적으로 95% 신뢰 구간 또는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을 구할 경우
시그마 값을 알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Z분포, 표준정규분포를 이용을 하게 되고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에는 T분포를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시그마 값을 알 경우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 신뢰 하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신뢰 상한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즉 표본 평균 x바에서 이러한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이런 신뢰 수준 내지는 유의 수준에 해당되는 그러한 표준정규 분포의 그러한 값, 일반적으로 알파가 0.05일 때, 즉 95% 신뢰 구간을 구할 경우 G 2분의 알파 0.05는 1.96이 됩니다. 그래서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뮤가 있을 가능성이 95% 정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뢰 구간에 대한 95%의 의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그냥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 사이에 연구자가 알고 싶은 모평균 뮤가 그 구간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 정도 된다. 0.95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에는 G2분의 알파 대신 자유도가 n-1인 T분포에 대응되는 값.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유도 n이 자유도 n-1이 즉 표본의 크기 n이 증가할수록 그 값은 표준정규분포 값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보가 좀 더 손실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더 크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신뢰 하는 요 정규분포 시그마 값을 알 경우에 구한 값보다 더 작게 되겠고 이 신뢰 상한 값은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활용한 값보다 더 크게 됩니다. 즉 시그마 값을 알 경우의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의 폭은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의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의 폭보다는 작게 된다. 즉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에는 신뢰 구간의 그러한 폭은 알 경우보다 더 넓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에는 신뢰 하한하고 신뢰 상한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요 신뢰 하한하고 신뢰 상한 사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평균 U가 존재할 가능성이 95%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추론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와 가설 검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설 검정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 퍼센트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알파가 신뢰 수준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일반적으로 0.05일 경우 신뢰 수준은 0.95가 되는데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신뢰 수준 그래서 95%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유의 수준 그래서 일반적으로 5% 유의 수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 퍼센트 죄송합니다. 알파 퍼센트라기보다는 100 곱하기 알파 퍼센트가 되겠죠. 5타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0.05일 경우 즉 유의 수준 5%에서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모평균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내 경험상 아니면 나의 직관적인 그러한 경험상 아니면 다른 문헌에서 나와 있는 연구라든지 다른 나라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연구자가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집단의 평균값을 C라고 하였을 경우 이렇게 C라고 주장을 할 경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가설로 설정을 할 경우 시그마 값을 알 경우와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그마 값을 알 경우에는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구한 이러한 통계량
이 통계량을 Z0라고, G0라고 할 경우 이 통계량의 값은 표본 집단이 구해지면은 시그마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값이 되겠죠. 표본의 크기에는 표본을 구한 순간 이미 크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지죠. 그 다음 기무가설을 뮤는 C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C 값도 기무가설에서 설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무가설이 참일 경우 또 X바 또한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설정이 되면은 이러한 통계량의 값은 특정한 실수값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런 표준정교 분포의 값하고 비교를 해서 이 값보다 이러한 통계량의 값이 절대값이 클 경우, 즉 양쪽 꼬리로 양쪽 극단적인 지점으로 즉 95% 신뢰 구간이 아닌 그 신뢰 구간을 벗어나는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으로 존재할 경우 그 경우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뮤의 값이 C라고 설정한 연구자의 가설을 입증하기에는 이러한 표본 집단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구한 통계량의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연구자의 기무가설을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을 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에는 루트 n분의 S 분의 x바 마이너스 c 마찬가지로 이 값은 기무가설이 설정이 되는 순간 이러한 통계량의 값 t0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 t0가 t분포로부터 구한 그러한 임계치 그 값보다 절대값이 크거나 같을 경우 기무가설을 기각을 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문제와 모평균에 대한 기무가설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같은 개념이고 단지 신뢰 구간의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연구자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뢰 구간하고 가설 검증으로 용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